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6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방금 들어 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CNN과 미국 CNN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CNN에서는 6시 30분쯤 방송이 될 예정이고요. 우선 그 발언 내용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안 된다. 핵무장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핵무기는 안 된다. 그리고 전술핵 배치 이거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맞서서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요 발언 추가되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 문제가 계속 꼬이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의 인사 공세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 조건 많은 헌재소장, 대법원장 인준 문제까지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박성진 장관 후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과연 어쩌자는 것인지 청와대와 각 당의 속내를 간단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진 임명 강행을 해? 그럼 당청 관계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되면 어떡하지? 청와대의 고심이 깊고도 깊습니다. 박성진까지 낙마하면 7번째입니다. 김명수 카드를 위해 박성진 카드를 접어야 하나? 기로에 서 있는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땡깡을 부린다고 하니까 국민의당이 그 발언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협의조차 못한다. 이러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 국회법 따르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묘수는 없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특히 부적격으로 판단한 근거가 아까 종교관이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에 관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의견에 대해서 동시에 인정을 한다거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경과보고서 안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청와대나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타 국가기관, 그러니까 사법부 및 사법기관의 주요 보직의 특정 단체나 특정 성향 출신의 인사들이 너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몇 분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허용하는 금도를 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요직이라고 명단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뭐 몇 분 중에 요직으로 갔다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부장에 탈락하고 중앙지방법원에서 북부지방법원으로 그것도 단독부장으로 전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후보자는 첫날과 똑같은 내용의 색깔론, 정치, 이념 편향, 소수자 혐오 등 인신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질의 속에서도 본래 가지고 있는 사법개혁의 소신과 철학을 시종일관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도덕적 흥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의 수호자임을 자임하면서 최고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확인했습니다. 존재감 과시가 아닌 여소야대의 근육자랑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후보자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성을 제기합니다. 저는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 40초 이내식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 황정수 소장부터. 예, 시작하죠. 저는 그 청와대는 결국은 한 명은 버리고 한 명은 살린다. 박 버리고 김 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은 딴 게 있습니까? 청와대 쳐다보고 오더가 뭐냐 내려오면 그대로 움직이겠지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 청와대나 이 더불어민주당 성의를 보고 예. 우리는 또 이 적당히 뭐 세력이 나눠지겠다. 호남을 좀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예, 정기남 소장. 예, 일단 청와대로서는 진퇴양난이죠. 그리고 시간을 좀 벌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전국 주도권 놓쳐서도 안 될 것 같고 또 김명수 후보자는 살려야 될 것 같고 예. 뭐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뭐 의총에서 대야 강경 투쟁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절대 제가 볼 때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수습할 것인지 고민 중이겠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이 협치와 소통과 협치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민주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자유한국당 뭐 손 안 대고 코푼격이죠. 예. 좀 즐기는 분위기인데 뭐 또 당내 문제 때문에 또 내 코가 석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국민의당 자 주도권 회복은 나름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호남 민심 또 전국 민심 예. 이게 방향이 맞는 것인지 예. 이번에 제대로 대응했던 것인지 한 예. 번 더 밀어붙일까? 이번에는 좀 숨고리 할까? 이 네.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 중. 서정호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당청 간의 그 근본적인 갈등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청의 입장이 비슷해서 따라서 이게 박성진 후보자는 둘 다 자진 사퇴시키고 예.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면 돌파하는 아, 이게 그 청와대와 여당은 예, 생각이 큰 갈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둘 다 부적격으로 끝까지 이게 막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박은 사퇴시키고 예. 그다음에 김명수 후보자는 일단 이게 사과를 받으면 의사 진행에 협조하고 네. 그다음에 투표는 자율 투표에 맡긴다. 예. 그래서 이게 결론은 박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99% 낙마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5대5로 봅니다. 5대5다. 아직도 전기현 위원으로 갑니다. 정치로 저는 충분히 뭐 풀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예. 청와대 문정부의 참모진들이 이제 국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단일한 목소리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했느냐. 오히려 불만만 표출하고 청와대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가만 안 있는다 이런 것을 시그널로 보내니까 오히려 청와대가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렸는데요. 이 상황에 저는 정치적으로 어쨌든 풀어야 한다. 예. 국민의당이 설사 청와대나 민주당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저 일의 가장 큰 손해는 누가 보느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당 탓하지 말고 국민의당과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내놓고 토론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그 정도로 지금은. 정리하죠. 그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표정관리, 국민의당은 지금 위험관리 중이다. 네. 그거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 김영주 전 의원으로 갑니다. 네, 아무래도 박성진 후보는 사실은 그 철학이나 모든 면에서 일체화된 그런 후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대신에 김명수 후보자는 그래도 소신과 국정 철학이 현 정부와 맞다라는 예. 측면에서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박성진보다는 김명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와대가. 우선은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박성진은 안 되겠다. 빨리 청와대가 정리해달라. 이런 내중의 어떤 심중이 있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쨌든 이번 중에 또 실제 이념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게 김명수 후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안 된다라는 입장 명확한 것 같고 국민의당은 조건부 동의를 하지 않겠나. 두 번째의 선택의 경우는 즉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동의해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상황 해석들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금. 김광덕 본부장도 같으세요? 국민의당 손에 달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죠. 국민의당 손에 달렸는데 예. 조금 이제 논리들은 조금 다르죠. 예. 그 청와대하고 좀 더불어민주당이 반기를 들었다 그러는데 좀 반기를 든 건 아니고요. 네. 서로 교감 속에서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예. 근데 어쨌든 박성진 장관 후보자 카드는 소위 바둑으로 말하면 사석 작전을 하기로 예. 이미 사실상 교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지금 6분 다 공통이에요. 네, 그러면서 김명수를 지키자, 사수하자. 예. 똑같은 사자지만 한쪽은 사석이고 한쪽은 사수인데. 네. 근데 왜냐? 사법부라고 하는 큰 집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바둑으로 말하면. 예.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전원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법원장이 중요한 되느냐가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헌법재판소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럼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이 고루 분배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네. 대법원장인데 대법관을 추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성준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박성준 후보자는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여당에서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김명수 후보자를 결사 저지하자. 그리고 국민의당 얘기는 이제 고담으로 넘어갈게요. 네, 거기까지 듣고 추미애 사과 조건을 내걸었어요 지금 국민의당이. 그래서 국민의당 선택에 대한 전망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사찰을 받고도 무시덤덤한 그런 대법원장, 내부의 개혁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그런 대법원장, 특정 학교를 다니면서 인맥을 쌓고 이른바 엘리트 코스로 양성되면서 법원 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추미애 대표는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며 땡깡이니 골목대장질이니 시정 잡배 수준의 망언과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형제당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형제입니까? 100번 양보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 형제되고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오만해도 이런 오만이 없습니다. 네, 이 내용도 40초로 하죠. 우리는 전기한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뿔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기회가 와서 존재감까지 보였죠. 예. 지금 현재 상황은 때릴수록 우리 당이 이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마냥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공조체제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당 존재 이유와 직결되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멈출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때리자고 하는 의견과 멈추자는 의견이 충돌할 것인데 그걸 잘 관리해서 국민당의 존재감도 드러내면서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지혜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김영주 전 의원 보시기에도 선택이 지금 어느 쪽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마음은 그래도 김명수 후보에 협조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김희수 헌재 소장의 경우에 사실 전북에 가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또 지방선거 앞두고 분위기도 뒤숭숭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의 싸움 붙이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득실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재 소장, 김희수 헌재 소장으로 나온 민심, 지역 민심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어느 정도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그 사과를 한다면 기꺼이 받을 마음 자세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과를 김광덕 본부장 사과를 할까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사과를 현재 요구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고심하는 장구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 같고요. 결국에 장고 끝에 묘수가 나오느냐,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오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결과를 놓고 판단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취재해서 온 바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한테 그전하고 달라진 현상은 안철수 대표가 된 이후로 연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안철수 대표한테 지금 이거는 진짜 이 카드는 김명수 카드는 막아야 된다. 김명수 카드까지 이거를 막으면 여러 가지 지금 파장이 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두 가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준해주자 그 얘기란 말이죠. 예, 인준해주자는 그건 이야기와 안철수 대표한테 전화를 많이 한다. 예,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번에도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양쪽에서 전화를 많이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안철수 대표가 그 답은 이야기 안 하고 잘 알겠습니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대요. 좀 제가 그 전화를 했던 두 갈래 전화를 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제동을 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제동을 거는 김명수 후보자 카드를 제동을 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인준 안 해준다고요? 예. 그래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난번에 7월 달에 당시 그 머리 자르기 제보 조작 부분으로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 머리를 잘라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의당에서 사과를 했죠. 추미애 대표가 안 해서 임종수 실장이 대신 사과한 적이 있죠.
이번에 이제 그 2탄인데 추경 때문에 그때는 항복을 했죠. 비서실장을 시켜서. 결국은요, 또 청와대가 성의를 그때보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표시를 할 겁니다. 추 대표가 안 한다 하면 청와대에서도 할 거예요. 추 대표 땡깡 효과가 크네요. 예, 그래서 그 성의를 받고 표결에 응한다고 보고 이번에는 그 호남의 이 여론이나 표를 좀 의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동의의 기운 자유투표를 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예. 지금 두 분이 좀 반대셨어요, 지금. 아니 자유투표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번에 자유투표 맡겼더니 반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결이 되지 김희수 않았습니까? 헌재 소장. 네. 근데 이번도 자유투표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제 호남 민심을 굳이 지역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김민수 후보자가 전북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는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결국에 그래서 현재 오늘 내가 취재한 바로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호락호락한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게 좀 전에 내가 취재한. 그래요? 쉽지 않다. 실제 뭐 오늘 그 의원총회인가요? 의원총회 하고 난 했죠. 뒤에 나온 뒤에 분위기를 보니까 일선 기자들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찬성 쪽에 가까운 의원이 5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그러나 역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진 사퇴하든가 임명 처리하든가 지명 처리하든가 해라. 그리고 김명수는 김명수를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 지난번에 머리 자르기 발언, 버르장머리 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uncontrollable, 영어도 어려운데 통제할 수 없는 뭐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저는 이번 그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대표가 저는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다른 야당을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심을 가감히 청와대에 전달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쿨하게 사과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국민의당은 저는 이번에 주도권 회복에는 성공했지만 정체성은 혼선을 지금 빚고 있다. 오히려 거기서 빚고 있다? 아마 큰 고민이 아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가 정리해 주세요. 저는 이게 일단 추 대표 발언이 아주 부적절하다 봐요. 제2의 머리 자르기 발언인데 왜냐하면 이게 집권당의 대표라면 청와대에서 쓴소리 해야지 왜 이게 협치의 대상이 야당을 공격합니까? 일단 이게 저는 추 대표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왜 그런 발언을 자꾸 하실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협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국민의당은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대리 사과도 쉽지 않아요. 따라서 이게 사과 안 하면 안 됐으니까 당분간은 교착이 될 텐데 저는 이게 국민의당도 사과 조건을 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장 투표하고 추미애 대표 발언은 별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별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것 때문에 부담될 일을 처리 못한다는 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국민의당도 정말 이게 조건 걸지 말고 뭔가 이게 투표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참.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한테 뭐 전화 오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아까. 그건 뭐 이제 전화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뭐 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안철수에서 강철수로 그리고 독철수로 변하는 거 아니냐. 안철수의 정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깊습니다. 박성진까지 낙마하면 7번째입니다. 김명수 카드를 위해 박성진 카드를 접어야 하나? 기로에 서 있는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땡깡을 부린다고 하니까 국민의당이 그 발언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협의조차 못한다. 이러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 국회법 따르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묘수는 없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특히 부적격으로 판단한 근거가 아까 종교관이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에 관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의견에 대해서 동시에 인정을 한다거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경과보고서 안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청와대나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타 국가기관 그러니까 사법부 및 사법기관의 주요 보직의 특정 단체나 특정 성향 출신의 인사들이 너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몇 분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허용하는 금도를 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요직이라고 명단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뭐 몇 분 중에 요직으로 갔다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저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6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방금 들어 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CNN과 미국 CNN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CNN에서는 6시 30분쯤 방송이 될 예정이고요. 우선 그 발언 내용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안 된다. 핵무장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핵무기는 안 된다. 그리고 전술핵 배치 이거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맞서서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요 발언 추가되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 문제가 계속 꼬이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의 인사 공세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 조건 많은 헌재소장, 대법원장 인준 문제까지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박성진 장관 후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과연 어쩌자는 것인지 청와대와 각 당의 속내를 간단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진 임명 강행을 해? 그럼 당청 관계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되면 어떡하지? 청와대의 고심이 깊고도 그 당시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부장에 탈락하고 중앙지방법원에서 북부지방법원으로 그것도 단독부장으로 전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후보자는 첫날과 똑같은 내용의 색깔론, 정치, 이념 편향, 소수자 혐오 등 인신 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질의 속에서도 본래 가지고 있는 사법개혁의 소신과 철학을 시종일관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도덕적 흥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의 수호자임을 자임하면서 최고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확인했습니다. 존재감 과시가 아닌 여소야대의 근육자랑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후보자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성을 제기합니다. 저는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 40초 이내식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 황정수 소장부터. 예, 시작하죠. 그 청와대는 결국은 한 명은 버리고 한 명은 살린다. 박 버리고 김 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은 딴 게 있습니까? 청와대 쳐다보고 오더가 뭐냐 내려오면 그대로 움직이겠지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 청와대나 이 더불어민주당 성의를 보고 우리는 또 이 적당히 뭐 세력이 나눠지겠다. 호남을 좀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예, 정기남 소장. 예, 일단 청와대로서는 진퇴양난이죠. 그리고 시간을 좀 벌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전국 주도권 놓쳐서도 안 될 것 같고 또 김명수 후보자는 살려야 될 것 같고 예. 뭐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뭐 의총에서 대야 강경 투쟁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절대 제가 볼 때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수습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이 협치와 소통과 협치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자유한국당 뭐 손 안 대고 코푼 격이죠. 예. 좀 즐기는 분위기인데 뭐 또 당내 문제 때문에 또 내 코가 석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국민의당 자 주도권 회복은 나름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호남 민심 또 전국 민심 이게 방향이 맞는 것인지 이번에 제대로 대응했던 것인지 한 번 더 밀어붙일까? 이번에는 좀 숨고르게 할까? 이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 중. 서정호 변호사님. 저는 이게 당청 간의 그 근본적인 갈등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청의 입장은 비슷해서 따라서 이 박성진 후보자는 둘 다 자진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면 돌파하는 이게 그 청와대와 여당은 큰 갈등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둘 다 부적격으로 끝까지 이게 막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박은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김명수 후보자는 일단 이게 사과를 받으면 의사 진행에 협조하고 그다음에 투표는 자율 투표에 맡긴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박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99% 낙마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5대5로 봅니다. 5대5다 아직도. 전기현 위원으로 갑니다. 정치로 저는 충분히 뭐 풀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청와대 문정부의 참모진들이 이제 국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단일한 목소리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했느냐. 오히려 불만만 표출하고 청와대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가만 안 있는다 이런 것을 시그널로 보내니까 오히려 청와대가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렸는데요. 이 상황에 저는 정치적으로 어쨌든 풀어야 한다. 국민의당이 설사 청와대나 민주당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의 가장 큰 손해는 누가 보느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탓하지 말고 국민의당과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내놓고 토론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그 정도로 정리하죠. 그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표정관리, 국민의당은 지금 위험관리 중이다. 그거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릴게요. 김영주 전 의원으로 갑니다. 네, 아무래도 박성진 후보는 사실은 그 철학이나 모든 면에서 일체화된 그런 후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대신에 김명수 후보자는 그래도 소신과 국정 철학이 현 정부와 맞다라는 측면에서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박성진